자, 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A를 출발하여 B, C를 모두 거쳐.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A가 출발이야. A가 출발. 그리고 D가 도착인데 A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가도 갈 수 있잖아. 근데 출제자가 B, C를 거치라고 했으니까 거치는 거야. 저 말이 없으면 안 거쳐도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 표현이 빠졌을 때도 좀 이따 풀어줄게. 일단은 B, C 지역을 모두 거쳐서 D에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코스를 정해보면 이렇게 갈 수 있지. 또 하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럼 방법은 몇 가지야?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첫 번째, B 먼저 가는 경우. B 먼저. 두 번째는 C 먼저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B 먼저 가는 경우와 C 먼저 가는 경우. 이거 말고는 B,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없겠지. 자, A에서 B로 길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는? B에서 C가 한 가지야? 두 가지. C에서 D는? 두 가지. 무슨 법칙일까? 합법칙일까? 호법칙일까? 왜 곱이지? 연달아 가고 있으니까. 연달아 가고 있지. 자, 호법칙. A에서 C 한 가지. C에서 B 두 가지. B에서 D 한 가지. 호법칙. 그러면 1번과 2번은 이제 무슨 법칙해서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 왜? 원하로 쓰니까. 경우는 합법칙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해결이 됐죠?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 거야. 153-1번. BC 지역을 모두 거쳐라는 조건을 BC 지역을 모두 거쳐라는 조건을 빼버릴 거야. 이 말을 빼버리고 다시 풀 거야. 그럼 어떻게 읽어? A를 출발하여 D에 도착하는 방법을 구하시오. 그럼 BC를 모두 지나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A에서 D로 가는 거 맞지? 그럼 경우가 더 생기는 거야. 세 번째, A에서 B로 가서 바로 D로 가. A 출발해 D 도착하는 방법. 이게 끝인가? 네 번째, A에서 어디로 가? C로 가서 D로 갈 수도 있지. B, C를 거치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또 A에서 B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D 한 가지. 고법칙. A에서 C 한 가지. C에서 D 두 가지. 고법칙.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한 게 BC를 거친다는 조건이 빠졌을 때 답이 되는 거지. 좀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급하게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때? 아, 이 문제 하고 메모를 빨리 판다는 말. 그것도 맞아.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 느낌 와야 돼. 근데 함부로 조건을 판단하지 말고 잘 읽어야 돼. 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틀린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오히려 실수하기 정말 좋은 단어야. 착각하기 정말 좋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많이 틀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자, 뭐를 또 도와줄까? 순서가 정해진 한 도와줄까? 156번도 도와줄게. 역시 잘 읽어야 돼. 그림이 비슷해. 기훈이의 가족이 여행을 하고 있다. 기차역에서 출발하여 유적지 공원을 모두 둘러보고 이번에도 모두 지나야 되네. 모두 지나야 되고 숙소로 이동한다. 그 얘기는 기차역이 출발, 숙소가 도착 두 개를 모두 둘러본다. 그런데 아까랑 또 틀려. 유적지를 먼저 관람하는 경우의 수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기차역에서 유적지를 먼저, 공원을 나중, 숙소가 도착.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조건이 맨날 바뀌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단어는 한 글자 잘못 읽으면 끝나. 한 글자 잘못 읽으면 끝나. 그래서 국어 잘해야 돼. 많이 틀려보면 정신을 차리게 된다.
한 번에는 안 된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색칠하기 문제 해볼까? 자, 미리 얘기할게. 어려운 심화 문제야. 색칠하기 문제는 어렵다. 색칠하기 문제는 기본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생긴 거 갖고는 판단하기 힘들어. 이거 딱 모양을 보고 이거 기본이고 이거 심하네 이거 판단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할 때가 기본 문제고 칠해진 이웃끼리가 공통이고 이웃하지 않을 때가 심화 문제야. 자,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필기부터 해. 필기부터 하세요.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할 때가 뭔 말이고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가 무슨 말이냐. 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이 문제는 써있는 이론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 그래서 같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야.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자, 일단 색칠하기 문제는 가장 먼저 이웃이 많은 것부터 풀어야 돼. 이웃이 많은 것부터. 자, 그러면 이웃을 찾아보자. A의 이웃이 몇 개야? 세 개. 잠깐 써놔도 돼. 좀 더 지울 거야. B의 이웃은? 두 개. D의 이웃, C의 이웃은? D의 이웃은? 두 개. 여기서 꼭지점과 꼭지점이 붙어있는 건 이웃이라고 하지 않아. 이웃이라는 얘기는 변을 공유해야 돼. 한 변을 공유해야 이웃이라고 해. 그래서 A와 B는 이웃일까 이웃이 아닐까? 이건 이웃이 아니라는 거야. 꼭지점을 공유하는 건 이웃이 아니야. 변을 공유해야 이웃이야. 변이 한 변이 붙어 있어야 돼. 그 주의사항이야. 자, 그럼 이웃이 많은 게 누구야? A와 C, 그 다음에 B와 D지. A, C는 똑같으니까 바꿔도 상관없고 대신에 B, D가 뒤쪽에 와야 되고 얘는 또 바꿔도 돼. 세 개끼리 바꿔도 되고 두 개끼리 바꿔도 돼. 상관없어.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색칠을 할 때마다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해 이웃 안에 이걸 매번 체크하면 되거든. 자, 일단 A에 칠할 거야. 색깔이 몇 개인지 잘 읽어야지. 총 색깔이 몇 개 있대? 4개 있대. 색깔이 4개 있어. 그리고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대. 그러니까 칠한 색을 또 칠해도 돼. 대신에 이웃끼리는 서로 달라야 돼. 우리 뭐 이런 거 해봐야지. 색칠하기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칸은 다른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 같은 색칠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색조 공부할 때 해봤잖아. 그걸 수학 규칙에 넣어본 거야. 자,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 그런 말이 없지? 그 얘기는 한 색깔 2개로 다 칠해도 된다는 얘기야.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A의 색깔을 칠할 거야. A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연달아 칠하니까. 이제 A를 칠했다는 표시를 해. 여러분들 샤프 이렇게 푼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C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왜냐면 C랑 A는 색깔이 같아야 달라야 돼. 달라야 된다. 여러분들은 펜이 같은 색이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B에 칠하는 방법이야. B에 칠하는 방법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냐? 칠해진 이웃끼리라 그랬잖아. 칠해진 이웃끼리. 내가 지금 A를 칠할 때는 아무도 안 칠해졌지. 그럼 그냥 칠해. 그 다음에 C를 칠할 때는 C의 이웃 중에, 자, C를 다시 칠해볼게. C를 칠할 때는 칠해진 이웃은 얘 하나밖에 없지. 내가 C라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 C야. 내 입장에서는 칠해진 이웃이 A밖에 없잖아. 근데 칠해진
이웃끼리라는 말은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끼리라는 말이야. 너네끼리 왜 이래 할 때 너네끼리는 적어도 2명 이상이잖아. 그것처럼 친해진 이웃도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아직 1개밖에 없으니까 기본과 심화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그냥 계속 칠하면 되고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몇 가지였지? 3가지였지. 자 이제 B를 칠하려고 봐봐. 내가 B를 칠하려고 보니까 B 입장에서는 친해진 이웃이 몇 개야 지금? 2개. 이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 친해진 이웃끼리 이웃했어? 안 했어? 이웃했어. 기본 문제야. 기본이라는 얘기는 그냥 계속 해도 된다는 뜻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2개지. 2개. 그 다음에 D에, 마지막으로 D에 칠할 거야. 매번 고민해. D에 이웃이 2개 칠해져 있지. 얘네 둘이 이웃했어? 안 했어? 이웃했지. 그러면 얘도 기본 문제고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그렇지.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문제는 기본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색칠하기 문제는 기본으로 나올 때도 있다. 기본으로 나올 때도 있다. 그런데 심화로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시험에. 그래서 둘 다 연습해야 돼. 그런데 또 무조건 색칠하기는 무조건 심화해라. 착각해서는 안 돼. 색칠하기가 쉽게 했다 점수 받아라 라고 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면 심화는 한 5번 정도 나와. 5배 정도 많이 나와. 그래서 얘도 출제되긴 한다. 비율이 1대5 정도 비율일 뿐 나오긴 나온다. 조심해야 돼. 163-1을 할게. 그러면 얘는 4가지 색을 다른 건 다 똑같아. 모두 사용하래. 모두 사용하래. 지금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가정할게. 그럼 여기 몇 가지만 쓴 거야? 3가지만 쓴 거지. 그치? 색깔이 3개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들었어. 4가지 색으로 칠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모두 사용하란 말이 없어. 야, 4개로 칠해봐 그랬을 때 3개 쓰면 안 돼? 돼? 이런 뜻이야. 4가지 색으로 칠해봐라는 얘기는 4가지를 모두 쓰라 말한 적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다이소 가서 10,000원어치 사와. 10,000원 꼭 다 써야 돼?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다 안 써도 돼. 10,000원어치 그냥 알아서 사와. 10,000원 갖고 사와. 4가지 색으로 칠해. 다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모두 사용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모두 사용이 되면 A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거 1가지가 돼. 그냥 계속 개수가 줄어들게 돼. 이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문제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제일 낮아 사실. 가장 낮은 버전인데 근데 이것도 역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메모를 해두고 자 하지만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방금 푼 기본 문제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미리 예측하지 말고 풀다 보면 발견이 돼. 165번 한번 풀어볼까? 기본인지 심화인지 아직 예측하지 말고 모양으로 판단이 힘들다.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연습량이 많아서 모양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말고 풀어봐. 자, 내가 1단계만 딱 써놨잖아, 그지? 1단계만 딱 써놨어. 이웃이 많은 것부터 칠해라. 그러면 A 이웃이 써보자. 몇 개? 2개. B는 3개. C는 2개. D는 3개. 됐죠? 그럼 이웃이 많은 건 누구야? B와 D. 바꿔도 돼. 그 다음에 AC. 난 알파벳 순서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AC. 바꿔도 되지만. 자, 이제 요 숫자를 지울게. 색깔은 몇 개야? 4개야. 아까랑 조건은 큰일 날 뻔했네. 4개의 영역, 5가지 색깔. 자, 이것도 페이크야.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영역이 4개면 색깔이 4개, 영역이 5개면 색깔이 5개가 많이 나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집이 많기 때문이야. 근데 가끔 이렇게 색깔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들이 맨날 똑같이 나오네? 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야. 몇 번 경험 안 했는데 맨날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 조심하시고 5가지 색깔이야.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지. 자, 이제 D에 칠할 거야. D의 이웃은 하나밖에 없지. 칠해진 이웃은. 칠해진 이웃은 하나밖에 없으면 아직 고민할 단계도 아니야. 칠해진 게 2개 이상 있어야 기본이냐 심화냐를 고민하는 거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자,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라고 했을 때는 고민이 시작됐어. 친해진 이웃이 몇 개야? 두 개. 친해진 이웃이 두 개야. 둘이 이웃했어 안 했어? 이거 기본 문제네. 이거 기본 문제네. 따라서 몇 가지? 아니지. 전체 색깔이 몇 개인데? 그렇지. 세 가지. 전체 색깔이 5개니까 2개를 빼야지. 그 다음에 여기를 칠했다고 치고 마지막 CH를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CH 할 때는 색깔을 몇 개를 빼야 될까? 몇 개 빼야 돼? CH 할 때? 자, 색깔을 빼는 개수는 이웃의 개수야.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색칠하면 안 돼. 그러면 C의 이웃이 지금 몇 개야? 그럼 몇 개를 빼야 돼? 2개를 빼야 돼. 친해진 게 2개니까. 그럼 몇 가지? 3가지가 돼야지. 전체 5가지니까. 자, 연달아 친했으니까 곱법칙. 그럼 이것도 아직은 기본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이것만 계속 해야 돼, 오늘. 일단 이 문제를 끝나진 않겠지만. 어디 볼까? 170번을 먼저 할게. 문제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는 색칠한다 대신에 꽃을 심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 꽃은 영역이 4가지고 꽃이 4가지요. 똑같네 이번에도. 하지만 꼭 확인하시고. 이웃이 몇 개야? 2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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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지? 이웃이 다 똑같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칠해도 되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칠할게. 자,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에다 해도 되고 심을 수 있는 꽃 몇 가지? 총 몇 가지? 4가지잖아. 그럼 4가지지. 자, 그 다음 B를 칠하려고 보니까 칠해진 이웃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직 고민할 단계 아니야. 몇 가지? 3가지. 자, 이제 C를 칠할 거야. 아직도 C의 이웃은 칠해진 이웃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칠해진 이웃이어야 돼. 칠해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친해진 이웃이 2개일 때부터 고민하는 거야. 자, 따라서 C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A랑은 다르게 되니까. 자, 마지막 D를 칠하려고 보니까 친해진 이웃이 2개지. 그 이웃끼리 이웃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처음이야. 심화야. 심화야. 자, 이 심화가 나오면 경우를 둘로 나누는데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눕니다. 뭐가? 친해진 이웃끼리가 포인트야. 친해진 이웃끼리 색깔이 같을 때와 친해진 이웃끼리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눈다. 자, 지금 D의 입장에서 친해진 이웃이 누구랑 누구야? D와 C지. BC. 이 BC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와 어떨 때?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눈다. 그러면 내가 방금 C를 칠했지? 심화 문제는 내가 방금 칠한 C를 취소해야 돼. 왜냐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칠한 C를 취소해야 돼. 그러면 A하고 B는 괜찮아. 그대로 냅둬. 그러면 밑에도 그대로 4, 3은 똑같죠.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일단 시작은 똑같아. 단 방금 마지막에 칠한 C를 취소해야 돼. 방금 칠한 녀석을 취소해야 돼. 그래 놓고 자, 누구랑 누가 같을 때와 누구랑 누가 다를 때야 지금? 여기서는 영어를 읽어봐. B랑 C야. 내가 지금 D 칠하려고 봤더니 친해진 이웃 B하고 C가 서로 같을 때와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심화 문제야. 따라서 얘네들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누기 위해서 일단 C를 취소했다. 색깔. 자, 같을 때는 몇 가지일까? 나 지금 C를 칠할 거거든? 나 여기다 칠할 건데 B랑 어떨 때? 그럼 몇 가지야 선택할 수 있는 게? 같을 때라는 건 몇 가지야? 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야. 잘 봐. 내 친구랑 나랑 오늘 나가서 놀기로 했어. 김포공항 가기로 했어. 근데 나 오늘 너랑 같은 색 입을 거야 라고 했다고 치자. 짜증나게.
똑같은 색깔이 있겠대. 근데 너 무슨 색이야? 그랬더니 나 노란색라고 들었어. 그럼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노란색이죠. 몇 가지? 한 가지야. 나 너랑 같은 색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따라 입어야 되니까. 따라서 한 가지야. 같을 때는 한 가지야. 같아야 돼. 요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D를 칠할 거지. 그치? 이제 D를 칠할 때는 얘네들 색깔이 어때? 얘네 둘 색깔이 어때 지금? 똑같잖아.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전체 색깔이 몇 개인데? 세 가지. 그렇지. 4개 중에 하나를 빼니까 3가지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 다시 C를 또 취소해. 왜냐면 A, B까지 두 개, 요 두 개가 같을 때와 다를 때이기 때문에 요거를 취소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야, 둘 다. 자, 그럼 다시 A, B까지 칠해진 상태야. 그럼 똑같아. 이제 C는 나 너랑 다른 색이야. 너 오늘 뭐 입었어? 나 파란색 입었어. 나 그럼 나 파란색 안 입어. 뭐 이런 거야. 그러면 C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두 가지. 범준이는? 세 가지. 자연이는? 두 가지. 정답은? 두 가지. 왜냐면 A랑 달라야 되지. 이웃이니까. 얘네 둘이 다른데 얘랑도 달라야 되잖아. 나 너랑 다를 때를 두고 있으니까. 따라서 두 가지 색깔을 제외해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쟤네 둘과 다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에 칠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둘이 색깔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여러분이 풀 때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 다를 때. 다르다라고 주문을 외워야 돼. 다르다. 얘네들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조금 내가 학생 때 쓰는 방법을 도와주자면 나는 같은 색일 때는 같은 빗금을 쓰고 다를 때는 다른 반대쪽 빗금을 그린다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너무 어려워. 그냥 언어로 판단하기를 좀 추천해. 색깔을 모양을 만드는 것까지는. 얘네들이 다르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남은 색깔이 몇 개? 몇 개? D는 4개의 색깔 중에서 B랑 어때야 돼? 달라야 돼. C랑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얘네들이 같아 달라. 다르다니까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고. 얘네들이 달라. 그럼 D에 칠하시는 건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야. 자,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법칙. 자,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항상 시험 문제는 어렵다는 사실.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예상 시험 문제야. 기본도 한 번 나오면 심하면 5번 나온다. 비율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그래. 자, 171번 더 어려운 걸로 해볼까? 또 풀어줄게. 또 많이 풀어주는 거야. 색칠하기 문제. 어렵고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어렵다고 생각되면 여러 번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또 질문합니다. 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요. 5개 영역에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며 각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역시 똑같은 조건이고. 자, 이웃이 많은 것부터 해보자. B의 이웃 몇 개? 3개. 2. 사실 모양이 똑같아서 다 3개지. A만 몇 개야? 4개지. 그럼 A만 먼저 칠하면 되는 거야. 그치?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B, C, D 할게. 자, 그럼 이제 순서는 정해졌고 A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 색깔을 보세요. 색깔. 4가지. 4가지. 자,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거, B를 칠하려고 보니까 칠해진 이웃이 한 개밖에 없잖아.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야. 그냥 풀면 돼.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자, 이제 C를 칠할 거야. C를 칠하려고 보니까 칠해진 이웃이 몇 개야? 걔네들이 이웃했니? 오케이. 이웃하기를 바라야 돼. 이웃 안 하면 심하니까. 다행이다. 아직은 기본이야. 기본 문제고 2가지 색깔을 빼고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4개 중에 2개를 빼니까 2개 남았어. 자, 이제 D를 보니까 D. 칠해진 이웃이 2가지지.
얘네들이 이웃했니? 오케이. 그럼 뒤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뭐가? 두 가지. 뒤에 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칠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를 칠할 차례지. 여기만 기본 문제면 이 문제는 기본으로 끝나는 거야. 그지? 심화가 아니길 바라고 싶지. 6분의 1의 확률, 6분의 5가 심한데 2의 7의 이웃이 몇 개야 총? 세 개지. 세 개지. 그럼 이 세 개가 다 이웃해야지만 기본 문제고 이웃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심화 문제라고 봐야 돼. 자, 세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야 돼. 얘네들 이웃했어? 얘네들은 이웃했어? 얘네들은? 에이, 심화 문제네. 이웃하지 않았잖아. 누구랑 누구랑? A랑 D가. 오히려 심화가 자연스럽게 느낄 정도로 연습해놔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야 돼. 아, 역시 심화네, 역시. 이렇게. A하고 D니까 요 A하고 D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A하고 D를 이렇게 연결시켜놔. 나처럼 표현해놔. A가 B 아니에요? 미안해. B하고 D야. 잘했어. B하고 D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그래놓고 첫 번째 같을 때, 두 번째 다를 때도 경우를 나누시는데 선생님이 아까 방금전에 칠한 거 뭐 해라? 마지막에 칠한 거를 취소해라. 그 하나. 그러면 앞부분은 똑같다. 앞부분은 똑같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자, 같을 때가 쉬웠어? 다를 때가 쉬웠어? 같을 때가 쉬웠어. 뒤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나 너랑 같은 색 한 가지. 같을 때는 무조건 몇 가지야? 한 가지. 따라서 B랑 같은 색이어야 돼. 내가 우연히 같은 색으로 칠해놨네. 그럼 이제 2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자, 2의 입장에서는 초록색 빼야 되지. 파란색도 빼야 되지. 근데 여러분 다 까만색으로 칠하니까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려. 여러분 눈에는 다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무슨 색? 같은 색. 얘는 다른 색. 그럼 몇 개 빼야 돼, 색깔을? 두 개 빼야 되는 거지.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돼야지. 네 개 중에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은 색이란 걸 계속 한글을 보고 판단해야 돼. 색깔로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이를 듣고 이 색깔을 쓰는 거야. 그지? 나는 부부가 있으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이제 다를 때를 해야 돼. 다를 때. D를 취소했어야지. D를 취소했어야 되고, 같을 때는 초록색 똑같은 색으로 방문해서 풀었다. 자, 이번에 D는 어때야 되냐면, B랑 어떨 때? 다를 때요. 근데 D는 A랑 어때야 돼? 달라야 돼. C랑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럼 몇 개를 빼야 돼? 세 개를 빼야 돼. 그럼 남는 게 몇 가지야? 한 개이지. 이거는 빼고 남은 게 한 가지야. 그래서 얘는 색과 다 다른 색깔로 칠합니다. 세 개가 다 달라져. 얘랑 얘가 다를 때야. 그러면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오, 몇 가지? 범죄로 몇 가지? 오, 이해했어. 자, 이제 경우끼리 무슨 법칙? 미안해. 단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그 법칙 연달아 칠하니까 경우끼리는 합법칙으로 마무리시면 끝나겠다. 자, 어렵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풀이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왜냐면 다른 거는 풀이가 비슷비슷하거든 선생님들이 거의. 근데 이 문제는 풀이가 다 달라 선생님들이랑 조금씩.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자습실에서 사용 금지야. 질문 금지. 이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테스트 틀리면 그냥 틀린 채로 내고 다음 시간에 나한테 물어봐요. 색칠하기 문제만큼. 아시겠죠? 아니면 필요하면 영상을 다시 보시든지 공부를 하시는 건 선택이야. 자습실에서는 색칠하기 문제 질문 금지. 왜? 더 헷갈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새로운 풀이가 머리에 들어와 정신 하나도 없어. 막 두 개 섞여갖고 난리도 아니야.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 또 달라서 풀이가 3개야 그러면. 진짜로 그래. 얘는 풀이가 다 달라 선생님이야. 이거 내가 만든 풀이.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할 때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는 이 표현 자체가 어느 책에도 없는 표현이야.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해서 내가 나는 이게 제일 설명하기 쉬워라고 된 결론이야. 자,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내가 많이 가르쳐 가는데 잘 풀려나 나중에는 여러분도 잘 풀 수 있어. 대신에 한 번에 안 돼. 반복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새로운 기호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저기